실록 6권 단종 1년 4월 12일 기해 첫 번째 기사 1453년 명경태 4년 임금이 친히 재생을 경혜로 아래에서 강하였는데 생원 정은 조욱 등 51인이 시험에 합격하였다. 단종실록 6권 단종 1년 4월 12일 기해 두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예주의 정문에 의가하여 아뢰기를 지금 파종하고 모를 심고 양맥이 여물대를 당하여 여러 날 비가 오지 않으니 청컨대 구학을 수리하고 천맥을 깨끗이 하고 억울한 옥사를 심리하고 공핍한 사람을 진율하고 드러난 뼈를 덮어주고 짐승의 뼈를 묻어주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구학은 도랑이고 천맥은 밭두둑이다. 단종실록 6권 단종 1년 4월 12일 기해 세 번째 기사 일본국 비전주 상송포 호자 일기수 원고 대마주 종성직 등이 보낸 사신이 와서 토물을 바쳤다. 단종실록 6권 단종 1년 4월 12일 기해 네 번째 기사 이양이 문과 해시에 당하여 초집을 민정에게 부탁한 일이 발각되어 주의를 벌하다. 처음에 예문 검열 민정이 생원 이양과 서로 사이가 좋아서 문과 해시의 중장 일을 당하여 이양이 초집을 민정에게 부탁하니 민정이 예문관의 아전에게 주 몰래 과장으로 가지고 들어가게 하다가 일이 발각되었으므로 의견부에 내려 주국하였다. 이때 이르러 민정의 주인은 장 100대에 해당하고 이양의 주는 장 80대에 두 차례의 정거를 시키는 데 해당하였다. 민정은 의친이라 하여 고신을 흡수하여 회덕에 유배하고 이양은 공신의 후손이라 하여 고신을 거두고 홍산에 유배하여 과거 보는 것을 두 차례 정지시켰다. 중장일은 사흘로 나누어 보던 과거에서 둘째 날이다. 단종실록 6권 단종 1년 4월 12일 기해 다섯 번째 기사 사관원에서 고신에 서경하지 않은 것의 부당함과 오아를 서경하여 보낸 일의 잘못을 아뢰다. 2월 초 8일에 서반의 관직에 임명된 사람들은 3월 27일에 이르러 이미 50일이 차는데 고신에 서경하지 않는 것은 마땅하지 않으므로 신등이 29일에 서경하여 사헌부로 보냈습니다. 또 행부사정 오아를 사직으로 서경하여 보낸 것은 잘못이니 비염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즉시 의정부에 의논하여 형주로 하여금 조사에 아뢰게 하였다. 단종실록 6권 단종 1년 4월 13일 경자 첫 번째 기사 임금이 경혜로 아래에 나아가서 여러 생도들에게 책문하였다. 대개 듣건대 요 임금은 임금이 되어서 띠로 이은 지붕을 가지런히 자르지 않았고 통나무로 만든 석가리를 대패질하지 않았으니 그 백성들이 바치를 갈아먹고 우물을 파서 마시면서도 임금의 힘을 알지 못하였으며 참으로 교화가 넓고 높았으나 백성들은 알지 못하였다. 순임금은 요 임금을 계승하여 정치를 하자 9가지 일이 다 질서가 잡히고 9가지 질서가 잡힌 것을 노래하였으니 그 덕의 밝고 높은 기상을 또한 상상할 만하다. 우 임금은 더러운 궁전에서 살고 거친 옷을 입고 전답 사이에 도랑을 치기에 힘을 다하였고 온 나라의 삼종은 다 씨 뿌리고 곡식 거두는 어려움과 소민의 고생을 알았다. 수나라 문왕은 더러운 옷을 입고 백성들을 다스리고 농사일에 힘쓰고 백성들을 자식처럼 보았으니 하언주 3대의 정치가 여기에서 융성하였다고 하겠다. 진나라 이후부터 한나라와 당나라 같은 나라가 없었는데 한나라의 문제는 노대의 비용을 아껴서 돈꿰미가 썩고 곡식이 썩으니 해내가 번성하고 부유하였는데 이것은 정사에 간이한 방도이었다. 혹은 말하기를 한나라에서 황노를 숭상하였지만 과연 정치를 하는 대체에 있어 누가 있었던가. 당나라 태종이 메뚜기를 삼가고 하늘에 추군하니 쌀 한 마리의 값이 3전이었고 집집마다 넉넉하고 사람마다 풍족하여 바깥 지게문을 닫지 않았는데 이늘의 행한
효과와 인의의 용도가 과연 여기에서 거쳤을 뿐이라고 생각하는가? 생각건대 우리 조정께서 춘과 신으로서 나라를 세우고 건금함으로써 정치를 하여 법도와 예약과 형정을 만나니 그 물을 들면 그 물 눈이 잡아당기듯이 기강이 서서 후인을 깨우치고 도운 것이 지극하고도 극진하였다고 하겠다. 내가 나의 어린 몸으로 큰 기업을 이어받으니 몸둘 바를 알지 못하겠다. 다만 끝까지 잘 다스리기에 힘써야 하지만 처음 정치를 바르게 하여야 하는데 그의 조정의 훈계를 따르고 백성들과 더불어 휴식하여 융평한 시대에 이르기를 기약하노라. 옛 사람이 말하기를 한 가지 이익을 일으키는 것은 한 가지 해를 없애는 것만 갖지 못하다 하였으니 방금 조정의 당상에 어찌 패단이 되는 정치가 없겠는가. 전야의 사이에 백성들이 반드시 근심하고 탄식함이 많을 것이다. 우선 한두 가지를 들어서 이를 말한다면 백성의 힘이 곤비반대에 이르렀는데도 중에서 토목의 영사가 그치지 않으며 백성의 먹는 것이 넉넉하지 못한데도 공부를 부과하여 거두어들이는 것이 지나치게 많다. 이것을 시행하면 저것이 곤란하고 저것이 곤란하면 이것을 배하게 되니 장차 어떻게 이를 처리하면 양쪽에 괜찮을 것인가. 농상을 권장하지 아니할 수 없으나 혹은 번거롭고 소요스럽게 되는 수가 있고 병조를 많게 하지 아니할 수가 없으나 혹은 정하지 못하는 수가 있으므로 나라는 작은데 또 놀고 먹는 사람들이 많고 재정은 고갈되는데도 용도는 많은데 이러니 이것도 또한 반드시 처리할 방도가 있을 것이다. 그대들 대부들은 그 패단을 구제하고 백성들을 편안하게 할 방책에 대하여 이를 강구할 근본 대책을 모조리 말하고 숨기지 말았어. 나의 정치를 바라는 정에 부응하도록 하라. 드디어 모아간에 나가서 모과의 거인을 시험하여 권언 등 40인을 뽑았다. 9가지 일은 수, 화, 금, 토, 목, 곡의 육부와 정덕, 이용, 원생의 3사를 말한다. 3. 거인은 과거를 보는 사람을 말한다. 단종실록 6권 단종 1년 4월 13일 경자 두번째 기사 일본국 축전주 태제부 동원 교례가 사신을 보내와서 토물을 바쳤다. 단종실록 6권 단종 1년 4월 13일 경자 세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병조의 정문에 의가하여 아뢰기를 일본국 대마주의 치전관 수성균 사의 이견이가 데리고 가는 군사와 반인에게 배가 떠나는 날로부터 돌아와 정박하는 날까지 매일 1일에 도를 5를 주도록 정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단종실록 6권 단종 1년 4월 14일 신축 첫번째 기사 이불민이 신여에 관한 당상의 인원을 아뢰다. 일금부지사 이불민이 당상의 인원을 가지고 아뢰기를 방자인 중비가 말하기를 3월에 차비 문에 이르러 별감 부기를 보고 붓을 청하니 부기가 이르기를 우리를 마땅히 받들어 보내겠다 하였습니다. 그 위에 자금, 가지 등과 더불어 신여 월계의 방에 모여서 언문으로 서신을 쳐주도록 청하여 부기에게 보내어 말하기를 전날 허락한 붓을 어찌하여 보내지 않는가? 지금과 같이 대골이 비고 적막한데 서로 만나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고 하였습니다. 자금은 아무 사람에게, 가지는 아무 사람에게 모두 서신을 썼는데 자금은 공주에 자복하였으나 가지는 승복하지 않았습니다. 또 묘단이 말하기를 당초 감찰에게 고하였을 때 중비 등이 별감들과 간통하였다고 말하지 않고 특별히 서로 친하다고 말하였을 뿐입니다. 하니 모름지기 질문하면 곧 판별될 것입니다. 또 중비 등이 말하기를 입궁한 이후로 일찍이 바깥에 나가지 아니하였는데 어찌 별감과 더불어 간통할 수 있겠습니까? 문부를 상고한다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므로 즉시 환관 홍득경을 시켜 수강궁에 가서 질문하니 개울이 말하기를 과연 그 말과 같습니다.
중비 등이 방임에 내 방에 와서 서신을 써주도록 청하면서 말하기를 전날에 허락한 부스를 어찌하여 보내지 않으며 또 어느 때에 서로 만날 수 있겠는가 하였고 자금과 가지는 다만 말하기를 어느 때 서로 만나볼 수 있겠는가 하였습니다. 그러나 모두 서신을 통한 곳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였다. 감찰이 말하기를 묘단은 다만 중비 등이 별감 등과 서로 가까울 뿐이라고 고하였고 또 문부를 상관이 수강궁에 이어한 이후부터 중비 등이 일찍이 바깥에 나간 적이 없었습니다 하고 홍덕경이 돌아왔사리니 즉시 의금부에 전하여 말하였다. 방자는 궁중에서 심부름하던 여자 나인이다. 단종실록 6권 단종 1년 4월 15일 이민 첫 번째 기사 햇놀이하다. 단종실록 6권 단종 1년 4월 15일 이민 두 번째 기사 성균, 생원, 이승원 등 40인에게 겁제를 내려주었다. 구례에 시년의 문과에 33인과 무과에 28인을 뽑고 별시에는 그 수를 감하였는데 신민년에는 문종이 인재가 많다고 하여 40인을 취하였으나 이제 이러한 숫자를 쓰는 것은 고래가 아니었다. 처음에 여조판서의 이승선의 아들 이영부, 우찬성 이양의 아들 이승윤, 우의정 김종수의 아들 김승벽 등이 모두 시험에 합격하였는데 이승선은 신민년 진시의 예를 상고하여 의정부에 보고하였고 정부에서도 또한 더불어 서로 응하여 임금으로 하여금 친히 강경에 임하도록 하기에 이르렀으니 대개 문종은 성하기 고명하여 능히 통하는지의 여부를 판별할 수 있었으나 임금은 다만 대학과 논어의 자 한 편을 읽을 정도였으니 어찌 읽지 않은 책의 시비를 능히 판별할 수 있었겠는가. 전날 대간의 청에 김종서가 분연히 노하였고 황부인은 수상이 되어서 가부를 의논함이 없었으니 당시 대신들이 정권을 잡고서 사특하게 업무하고 서로 내응하면서 그 사리를 취하고 하늘을 속이고 임금을 속이는 것이 심하였다. 배시에 이르자 이 영부는 겁제하지 못하고 또 전시에서 김승벽 등이 모두 하과에 겁제하니 외인들이 이를 비웃어서 말하기를 만약에 신민의 예를 모방하지 않았더라면 김승벽 등도 또한 위태로웠을 것이다 하였다. 하과는 과거의 성적에 의하여 나눈 하등 등급국 병과를 말한다. 신민년은 1451년 문종 원년을 말한다. 단종실록 6권 단종 1년 4월 15일 이민 세 번째 기사 일본국 대마주 외호군 중미 탄정 등이 경의전에 향으로 갔지다. 경의전은 문종과 급이 현덕 왕후의 신주를 모신 혼전이다. 단종실록 6권 단종 1년 4월 16일 개묘 첫 번째 기사 합천군 서원 강중이 술사를 도둑질하여 썼다가 일이 발각되어 지 합천군사가 이를 국문하였는데 강중이 극구 욕지거리를 하였으므로 장 100대를 때려서 고을에서 쫓아내고 저택에 하고 황해도 참의 일수로 정하였다. 저택은 집을 허물어 못을 만드던 형벌이다. 일수는 지방관리의 하례이다. 단종실록 6권 단종 1년 4월 18일 을사 첫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호조의 성문에 의가하여 아뢰기를 금년의 부적에 해당하는 것은 경기의 호구이나 그러나 여러 고을의 인민 가운데 남자는 장가들고 여자는 시집가서 서로 옮겨 거주하는 자가 심히 많은데 이러한 농사철을 당하여 관문에 불러 모은다면 장차 시기를 놓쳐 생업을 잃을까 두려우니 청컨대 오는 가을철을 기다려서 부적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단종실록 6권 단종 1년 4월 20일 정미 첫 번째 기사 숙혜옹주가 질병가에 있는 어머니를 간호하기를 청하다. 성원리 이정령의 아내 숙혜옹주가 환수를 보내어 아뢰기를 어머니 소혜 공주가 병 때문에 나와서 질병가에 있으니 청컨대 들어가서 병을 간호하게 하여 주소서 하고 해빈도 또한 언문으로서 아뢰기를 영평군의 집에 옮겨 들어가기를 청합니다 하니 의정부에 내려 이를 의논하게 하였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어미의 병을 간호하는 것은 사람의 자식으로서 지극한 정이니 그 청을 다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영평군의 집은 시어소의 울타리 안에 있으니 해빈이 옮겨 들어가는 것이 알맞지 않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질병가는 후궁이나 나인이 나이가 많아 병이 들면 옮겨 눕던 집인데 대궐밖에 따로 있었다. 시옷은 임금이 임시로 옮겨 거처하는 곳, 이어서라고도 한다. 단정실록 6권 단정 1년 4월 20일 성미 두 번째 기사. 홍달손 성산문에게 관직을 제수하고 하위지 등 10여인에게 각기 한 작업을 더하여 주었다. 홍달손을 첨지 중추 원사로 집현전직 지학 성산문 사헌집이 하위지 등 10여인은 병유를 수찬한 공으로서 각각 한 작업을 더하여 주었다. 이보다 앞서 수양대군이 장차 북경에 나아갈 적에 작업을 더 주도록 청하니 임금이 의정부에 의논하여 정부에서 이를 서지하였다. 수양대군이 이미 돌아와서 사람들에게 작업을 더해주는 것이 외람된 것을 보고 이에 말하기를 쌀 한 숨을 수송하고 나무 한 그릇을 옮기는 자도 오히려 또 작업을 올려주는데 병유를 수찬한 자를 어찌 그 아래에 두는가 하니 허후가 듣고 강명경과 어느 나의 아래니 이러한 명령이 있었던 것이다. 단정실록 6권 단정 1년 4월 21일 무신 첫 번째 기사. 우승지 노숙동과 자부승지 권준을 보내어 경복궁에 나아가서 건정전에서 문무 과방을 발표하였다. 단정실록 6권 단정 1년 4월 21일 무신 두 번째 기사. 지평 유성원이 본부의 의논을 가지고 아뢰기를 수양대군의 종사관은 조금도 상을 줄 만한 공로가 없으며 조충손이 안평대군을 구려한 것은 당연히 해야 할 바인데도 아울러 작품을 더하여 준 것은 매우 옳지 않습니다. 상상문 하위지 이계 등이 병유를 수찬한 공으로서 각각 한 작업을 올려줬으나 이것도 작은 일이니 반드시 관직을 상으로 줄 필요가 없습니다. 청컨대 아울러 고쳐 바로 잡아서서 한 임금이 전지하기를 종사관과 조중손의 일은 너희들이 비록 여러 번 청하였지만 그러나 이미 대신과 수기하여 이를 시행한 것이고 또 병료의 글자를 베껴 쓴 사람들에게 이미 작업을 다하였는데 그 수찬한 사람도 또한 대신과 의논하여 상을 준 것이다 하였다. 유성원이 다시 청하였으나 임금이 따르지 않았다. 단정실록 6권 단정 1년 4월 21일 무신 세 번째 기사. 매년 초와 제사할 때 개경사에 쌀을 내려주고 행차 때마다 권원능에 망배하기로 하다. 승정원으로 하여금 정부에 의논하게 하며 말하기를 조종조에서는 권원능의 제사 지내면 반드시 개경사에 쌀을 내려주었다. 이제 현능에 친히 제사 지내는데도 또한 행차 때마다 이를 내려주어야 하겠는가? 또 매양 권원능의 망배를 시행할 것인가 하니 정부에서 의논하여 아뢰기를 행차 때마다 쌀을 내린 다음에 후에는 장차 이때기가 어려울 것이니 청컨대 매년 초와 제사할 때 때대로 이를 내려주는 것이 편하겠습니다. 권원능에 망배하는 것은 친히 현능에 제사하는 것이 잦지 않을 것이니 행차 때마다 망배하는 것도 또한 좋을 것입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망배는 멀리서 바라보고 배례를 하던 일이다. 요배이다. 단정실록 6권 단정 1년 4월 21일 무신 네 번째 기사. 연제일 상제일 담제일의 의례. 의정부에서 예조의 정문에 의하여 아뢰기를 외방의 사신과 수령이 연제일 상제일 담제일에 전패를 공청에 설치하고 옷을 갖추어 입고 연제일에는 최복을 입고 대상일에는 연복을 입고 담제일에는 상복을 입는다. 뜰 가운데 들어가 부복하고 곡하고 네 번째라고 문 밖으로 나가서 옷을 벗고 있는다. 연제일에는 연포로서 사무를 쓰고 최복 마대를 그대로 입고 대상일에는 옅은 옥색의 오사모 헛각대 백피화를 쓰고 담제일에는 흑색 단령 각대를 입는다. 도로 뜰 가운데 들어와 부복하고 곡하고 네 번째라고 나갑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단정실록 6권 단정 1년 4월 22일 기유 첫 번째 기사. 하위지가 자신은 상을 받을 만한 공이 없음을 아뢰다. 병료, 병서를 수천한 사람들에게 모두 가자하도록 명하였는데 신도 또한 이에 참여하였으나 신은 이 책의 진시로 상을 받을 만한 공이 없습니다. 집현자는 본래 책을 만드는 것이요 서책을 고열하는 것이지 그것이 그 직분입니다. 그
거기 대건대 수양대군이 가자하도록 논하에 아뢰었다고 하나 대저 상작이란 국가의 공기이니 가볍게 시행할 수가 없는데 하물며 일체 사사로운 일은 아뢰 수가 없고 이미 교지가 있는데 종실에서 이를 계속해서 아래여 사사로운 은혜를 베푸는 것은 심히 부당합니다. 청컨대 이러한 명을 거두소서 하니 전지하기를 이 책은 바로 문중께서 친히 지으신 책이니 참여하여 도운 사람은 그 공을 상줄만 하고 또 글자를 베껴 쓴 사람도 또한 이미 가장 까닭에 대신과 더불어 의논한 이를 제수한 것이다 하니 하회지가 다시 아뢰기를 비록 전례가 있다고 하지만 종실에서 사사로이 아래어서 가자는 것은 미편합니다. 신이 직사에 나가는 것은 의리에 불과하니 청컨대 모름지기 고치소서 하였으나 응하지 않았다. 하위지가 물러가서 상수하기를 이달 20일에 신을 중직대부로 삼는다고 합의하였으나 그 사유를 알지 못해 감히 사언하지 못하다가 곧 들으니 수양대군이 병요로 수찬한 공을 논하여 아렌 때문이라고 하니 항공하고 놀라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생각하건대 그때 병요를 수찬하는데 종사한 자는 모두 기록할 만한 공이 없으며 신은 더욱 수고한 것이 없고 또 종친의 아렘으로 인하여 보람되게 특별한 은혜를 받는 것은 의리에 크게 옳지 않습니다. 신은 이러한 뜻을 가지고 내리신 명령을 거두도록 애걸 하였으나 윤허를 받지 못하여 부끄럽고 두려운 마음의 지극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대저 장명은 국가의 공기이고 인주의 큰 고난입니다. 공기이기 때문에 인주가 가볍게 시행할 수 없으며 큰 고난이기 때문에 인신이 감히 가볍게 의논하지 못하니 그 지엄하기가 이와 같으므로 이로써 오히려 좌우 근신의 연주를 대어서 사문이 저자와 같다는 백성들이 탄식이 있음을 막는데 하물며 아랫사람이 가볍게 의논하는데도 금방하지 아니하거나 위에서 가볍게 시행하는 데에도 무겁게 여기지 아니하고 먼저 그 금방을 없앤다면 패다는 장차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종대왕께서는 일찍이 장명을 무겁게 여겨서 비록 한 작업이라도 일찍이 가볍게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세조관에서 낭청을 추천하여 쓰는데도 오히려 건방이 있었으나 은혜와 근세가 아랫사람으로 옮겨갈까 두려워하였으니 그 후세를 위하여 염려하심이 원대하였습니다. 또 인재를 천가에 올리는 것은 대신의 직분이나 옛날의 어린 신하들도 오히려 마땅한 사람 알기를 두려워하고 그 은혜가 자기에게 나올까 두려워하였습니다. 더구나 종실의 존장으로서 이와 같은 짓을 감히 행하여 공공연히 사람을 추천하여 올린다면 은혜가 누구에게서 나오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종실의 처신하는 도리가 크게 어그러졌습니다. 그늘에 가자한 자는 경연에서 시종한 사람들이 많고 신과 같은 자는 공로가 없고 또한 대간의 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시종하는 관헌도 종친에게 사사로이 지유를 받는 것은 진시로 대체 어그러짐이 있는데 하물며 대헌의 규탄하는 자리에 있으면서 감히 우매함을 무릅쓰고 직사에 나아가는 것은 더욱 크게 불가한 것입니다. 비록 스스로 아깝게 여긴다 한들 이에 조정을 욕먹이는 것이 얼마이겠습니까? 성상의 하교에서 비록 말씀하시기를 이미 대신에게 의논하였다 하시지만 그러나 일에는 불가한 것이 있는데 대신이 참여하여 알고 있으면서도 서둘러 급히 고쳐서 바로잡지 않는 것은 부당하며 성상의 하교에서는 비록 말씀하시기를 가서 너희 직사에 나아가라 하시나 사체가 이와 같으니 신의 의리상 교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엎드려 생각하건대 성상께서 유야에 확연히 굳건한 용단을 내려서 즉시 내리신 명령을 거두시고 공도를 밝히고 공선을 엄하게 하여 요행을 바라는 문을 막으소서 하였다. 중직대부는 문관의 종삼품 훈계이다. 합의는 산망을 갖추지 않고 한 사람만 적어 올려서 임금이 임명하던 일이다. 단종실록 6권 단종 1년 4월 22일 기용 두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수양대군의 장명의 남발에 대해 상소하다. 신등이 거기 생각하건대 장명은 국가의 공기이고 인주의 권한이니 마땅히 중하게 여기고 아껴서 이를 가볍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불가한 경우를 당하면 비록 군주가 사랑하는 자에게 사사로이 행하고자 하더라도 이를 행할 수가 없습니다. 어찌 그것이 불가능하겠습니까마는 의리상 감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주에 있어서도 오히려 이러한데 하물며 신하가 감히 인주의 장명을 빌어서 사사로운 은혜를 펼 수 있겠습니까?
지난번에 수양대군이 중국의 북경에 나아갔을 때 일행 사람들은 모두 상을 받을 만한 공이 없는데 직품이 있는 자는 작품을 올리고 전함은 관직을 제수하였으며 안평대군 이용이 수양대군 일행을 마중하다가 말에서 떨어져 평안도 도사 조충손이 병구료에 힘을 쓰니 이것은 예사의 일인데도 또한 작품을 올리도록 하였습니다. 이제 또 성산문 등을 병료를 수찬하였다고 하여 가자했는데 대개 병료는 세종대왕께서 이석형 등에게 명하여 수찬하기를 끝마치게 하고 공을 논하여 상을 주어 작품을 올렸습니다. 뒤에 문종대왕께서 성산문 등에게 명하니 예책에 대해 다만 산삭과 윤색을 더하게 하였을 뿐인데 수양대군이 지난해 문종에게 아뢰어서 그것을 옮겨선 성중관에게 작품을 올려주었으나 성상문 등에는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문종께서 이를 처리하신 것은 심정한 것인데 이제 갑자기 이러한 명령이 있으니 신등은 그 원인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무릇 이러한 몇 가지 일이 비록 신중에서 나왔다고 하더라도 진실로 사람들에게 공정함을 보이는 것이 아니요 장명의 도리를 중하게 여기는데 옳지 아니한데 하물며 반드시 신중에서 나오지 아니하고 연줄의 인연하에 번거롭게 아래어서 특지를 내리게 한다면 이것은 국가의 공기를 가지고 도리어 사문의 은혜를 파는 도구로 만들 것이니 그 조짐을 열게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성상께서 유충하시어 친히 여러 가지 정사를 보시지 아니하는데 종친이 조사를 성가하여 끌어올려 관직을 올려주는 것을 신등은 단연코 그것이 불가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 은혜를 받을 자들은 반드시 이유로 인하여 덕에 기부하여 감격하고 기뻐하기는 기에 겨를이 없을 것이나 이로부터 이후로 이익을 노리는 염치 없는 무리가 어찌 이것을 보고 험선하여 매개 인을 내세워 품계를 올리려고 하는 자가 없겠습니까? 간사한 소인배들이 권세 있는 자에게 아부하여서 안정하지 못할 것이고 정치인으로 하여금 불의에 빠지게 하여 혹 전하께 근심을 끼치게 된다면 그 만리의 패단이 어찌 다 참남한 데에서만 거치겠습니까? 신등의 이러한 말은 고론을 가볍게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실로 정친을 위하여 멀리 염려하는 것이니 거의 지나친 거도를 없애고 만세의 정친의 보필을 견고하게 하소서.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신들의 광폐하고 어리석은 말을 굽어 살펴서 수양대군과 안평대군을 명수하여 이러한 일을 보이시고 그 조처할 바를 의논한다면 반드시 깨닫는 바가 있어서 내리신 명령을 거두도록 청할 것입니다. 전하께서는 인하여 이로써 결단하신다면 거의 멀지 않아서 정사를 회복하게 될 것이고 아무런 후회가 없을 것입니다 하였다. 산삭은 필요하지 않은 글자나 글귀를 지어버립니다. 신충은 임금의 마음이고 유충은 나이가 어립니다. 어린. 단정실록 6권 단정 1년 4월 23일 경술 첫 번째 기사 친히 헌능에 제사 지내고 쌀 40석을 개경사에 내리었다. 단정실록 6권 단정 1년 4월 23일 경술 두 번째 기사 지편전 교리 이승소와 수천 허조 서강 한계이 등이 상언하기를 신등은 엎드려 승언을 받았는데 신등이 병료의 수천에 참여하였다고 하여 각기 한 작업을 더하여 주었습니다. 신등은 모두 노고도 없이 상을 받으니 마음속으로 부끄럽고 두려운 마음을 품었으나 감히 스스로 다른 사람과 다르게 행동할 수가 없어서 그 즉시 사퇴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헌사에서 상소하여 과연 신등이 승자한 것이 적당하지 못하다고 논하니 신등은 더욱 부끄럽고 두려움이 더하여 뻔뻔스러운 얼굴로 직사에 나아가는 것은 마음의 실로 편안하지 못합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빨리 내리신 명령을 거두어서 신등의 지극한 소원을 이루어 주소서 하였으나 임금이 따르지 아니하였다. 단정실록 6권 단정 1년 4월 23일 경술 세 번째 기사
안평대군 이용의 부인 정씨가 졸, 한이, 콩, 쌀, 아울러 70석과 종이 100건과 건각을 내려주었다. 정씨는 졸한 병조 판서 정년의 딸인데 용이 박대하여 서로 보지 아니한 것이 이미 7, 8년이었다. 졸하게 되자 그 염하고 빈하는 여러 가지 일을 전혀 돌아보지 아니하였고 그 아들 의천군이 이 우직도 또한 가서 보지 아니하니 서인의 죽음과 다를 바가 없었으므로 보는 자들이 개탄하지 아니하함이 없었다. 후에 이용이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불사를 지극히 정성을 들이고 지극히 부지런히 하였으나 그러나 세종과 소훈왕과 문종이 서로 잇따라 붕어하시고 아들 이우량도 또 따라서 죽고 이제 또 아내도 죽으니 비로소 불사가 사람들에게 무익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고 드디어 불사를 일으키지 아니하였다. 단정실록 6권 단정 1년 4월 24일 신의 첫 번째 기사. 의정부 사인나 홍수를 불러서 하위지 상수를 줘 당상에게 에서 의논하였다. 나홍수가 와서 아뢰기를 병료 병서의 글사를 옮기어 쓴 사람도 모두 작업을 다하였는데 이제 수양대군이 문종조에 있어서 어명을 받고 찬집을 하였기 때문에 공도로서 이를 아랜 것이요 사사로운 은혜가 아닙니다. 또 세종조에서 송만달이 온양 군사가 되었을 때 왕자가 온천에서 모욕하여 병이 나으니 특별히 송만달에게 작품을 다하여 주었는데 이제 조충손에게 작품을 다하여 준 것도 바로 그러한 예입니다. 수양대군의 수장관에게 작품을 더한 일에 대하여서는 황보인 김종서는 그들의 아들도 또한 이에 참여하였기 때문에 감히 의의하지 못하였고 그 나머지는 모두 말하기를 이미 시행되었으니 다시 고칠 수 없습니다 하였다. 이는 의정부나 육조에서 중신들이 모여 관서에서 보고한 사목이나 임금이 의논하도록 명한 일에 대하여 그 가부를 의논하는 일이다. 의논한 내용을 임금에게 보고하면 임금이 이에 근거하여 재결하였다. 단정실록 6권 단정 1년 4월 24일 신의 두 번째 기사. 세조가 승정원에 작품을 더한 일이 수양대군이 승정원에 작품을 더한 일이 성상의 뜻임을 말하다. 세조가 승정원에 말하기를 나를 따라서 중국 수양대군이 승정원에 말하기를 나를 따라서 중국 북경에 갔던 자들은 내가 아래에서 작품을 더한 것이 아니라 성상께서 신이 종실의 말속이 된다고 하여 무로 따라갔던 자들에게 모조리 상직을 더한 것은 신을 위로하려는 까닭인데 대저 중국의 복명사신으로 갔던 자가 만약 고명과 상사를 받들고 오면 작품을 더하여 주는 것이 예의다. 나의 이번 행차는 특별히 성상의 은혜를 입어서 연도에 비용이 막대하였을 뿐이요. 조금도 상을 받을 만한 공로도 없었으니 내가 어찌 감히 청하였겠는가. 지금 이러한 성은은 실로 바라던 분수밖에 나왔으니 거짓말하고. 신은 실로 감격하여 몸둘 바를 알지 못하겠다. 특이한 은혜가 이와 같았으나 그러나 이 행금이 북경에 가지 아니한 최적의 예로서 별군을 두어 홀로 성은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를 아뢰어서 성상의 덕을 넓히려는 뜻이었다. 내가 어찌 사사로이 하였겠는가. 또 병료 병서를 수찬했던 사람들에게 작품을 더한 일은 내가 비록 이를 아뢰었으나 또 나의 사사로운 정이 아니었으며 준추관에서 역사를 수찬한 사람에게 영준추관사와 감준추관사에서 아뢰어서 작품을 다해 주는데 치평요람을 찬집한 사람에게는 판원사 정인지가 여러 번 첨가하여 작품을 다해 준 것을 내가 눈으로 보았다. 또 의서와 여러 가지 서적의 글자를 베껴 쓴 사람들에게는 작품을 더하여 준 것도 모두 전례가 있다. 병료는 세종께서 이를 시작하고 문종께서 계승하여 신에게 명하여 총재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집현전에 출사하여 드나들면서 품지하고 이 무리들이 밤낮으로 수교하여서 이 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구례에 의하여 아랜 것이다. 이제 헌도에서 이러한 뜻을 알지 못하고 나에게 사정을 품고 계달하여 은혜를 자기에게 돌아오게 한다고 하니 항공하기가 끝이 없다. 모름지기 상상케 자세히 아뢰어서 이를 헌부에 전하여 그들로 하여금 이러한 뜻을 알게 하라 하였다. 단정실록 6권 단정 1년 4월 24일 신의 세 번째 기사.
광평대군 부인이 동네 온정에서 여러 달 모욕한 일을 공문하게 하다. 4인 이 예장이 당상의 의논을 가지고 아뢰기를 광평대군 부인이 동네 온정에서 모욕한 것이 이미 여러 달이므로 여러 업에서 지대하는데 폐단이 있습니다. 또 더건대 외인들이 목욕할 수가 없어서 머물러 있는 자가 자문 많다고 하니 더욱 불가합니다. 여자에게는 삼중지도가 있으니 집에 있을 때는 아비를 이미 시집을 가면 지아비를 따르고 지아비가 죽으면 자식을 따르는 것입니다. 지금 광평대군이 이미 서가였고 그 아들 이영수는 어린데 그 아비 신자수가 이를 금지하지 못하여 이와 같은 지경에 이르렀으니 청건대 신자수를 불러서 그 사유를 묻고 법사를 내려서 추국하게 하소서 하니 곧 신자수를 불러서 묻기를 부인이 간 것을 어찌 깨달하지 아니하였는가 어찌 이에 이르도록 멀리 떠났는데 검하지 아니하였는가 하니 신자수가 아뢰기를 부인이 모욕하여 병을 고치려고 하여 처음에는 충천도로 갔습니다. 뒤에 경산도로 향한다는 소문 듣고 사람을 보내 이를 말려하니 대답하기를 병이 심하여 부득이 동네로 갑니다 하고 하였습니다. 신도 또한 병을 치료하는 까닭이라고 하므로 억지 금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니 즉시 상부에 내려서 이를 국문하게 하였다. 단종실록 6권 단종 1년 4월 24일 신의 네 번째 기사 경상도 관찰사 이승주에게 유시하기를 광평대군 부인이 동네 온정에서 모욕하면서 지금까지 돌아오지 않으니 비단 여러 거울에 폐단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외인으로서 목욕하는 자가 여럿이 머물러 있으니 폐단도 또한 작지 않을 것이다. 경이 독촉하여 서울로 돌아오도록 하라 하였다. 단종실록 6권 단종 1년 4월 24일 신의 다섯 번째 기사 하비지가 자신에게 가자한 일의 부당함을 이유로 사직하다. 우승지 노숙동이 경년의 주강에 수양대군은 말을 가지고 아뢰니 임금이 집이 하비지와 지평 유성원을 부르도록 명령하였는데 유성원이 먼저 이르니 수양대군의 말을 전하고 또 말하기를 종사관에게 작품을 더해줘 주는 것은 수양대군의 아뢰였기 때문이 아니고 내가 만리의 먼 길을 무사히 따라갔다가 돌아왔기 때문에 기뻐서 작품을 더하여 준 것이다 하였다. 하비지가 뒤따라 이르러 아뢰기를 비록 전례가 있다 하지만 종친이 아래에서 작품을 올려주고 또 공로도 없으니 청컨대 이 명령을 거두소서 하니 전지하기를 이미 대신과 더불어 의논하여서 한 것이니 다시 고칠 수 없다 하였다. 하비지가 물러가서 또 소장을 올려 사직하면서 말하기를 신은 종친이 아니었기 때문에 가자를 특별히 받았으니 대체 어그러짐이 있는 가닥에 소장을 올려 사면하기를 빌었는데 권면하여 출사하게 하셨으나 그러나 헌사는 보통 관원의 예가 아니니 뻔뻔스러운 얼굴로 직사에 나아가는 것은 마땅치 않습니다. 하고 이어서 아뢰기를 헌부는 본래 규탄하는 것이니 자신의 몸이 바른 다음에야 다른 사람을 바로잡을 수가 있습니다. 종친의 아뢰 때문에 부당한 직을 받았으니 신이 비록 죄를 받는다 하더라도 감히 직사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니 의정부에 내려서 이를 의논하게 하였다. 아이고 멋있다. 단종실록 6권 단종 1년 4월 26일 신의 여섯 번째 기사 성상문이 자신에게 한 작업을 더하여 준 일의 부당함에 관하여 상소하다. 지편전 직지학 성상문이 상소하기를 이달 20일에 엎드려 성상은 은혜를 받았는데 신에게 병료를 수찬하는 데 참여했다고 하여 특별히 한 작업을 더하여 주시니 신은 놀라고 부끄러움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신은 조충 소예로서 오래도록 화요와 근신의 직을 차지하여 열성의 은혜로운 지우를 잘못 받아서 관직을 더하고 직지리를 뛰어넘어서 갑자기 영광스럽고 현란한 직위에 이르렀으므로 오히려 본수에 넘친다는 걱정을 품고 있는데 이제 이러한 명령은 신이 마땅히 외람되게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병료는 세종도에 완성되었고 선왕에 이르러 또 첨삭을 더하였는데 당시에 수교하는 것은 수양대군이 총재하였고 4, 5인의 문사가 실로 이를 좌우해서 도왔으나 신은 이때 혹은 외방에 출사하기도 하고 혹은 병으로 휴가를 얻어 집에 있기도 하여 비록 때때로 참여하였지만 역시 이를 주장하지는 아니하였습니다. 신은 문묵으로서 직업을 삼아 날마다 금중에 있으면서 취하고 배불리 먹어 안락함을 즐기었는데 잠시 문묵의 일에 수고한 것을 가지고 또 상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책은 선조께서 완성을 보았으니 상을 줄만 하였으면 선왕께서 이미 상을 주었을 것인데도 상을 주지 않았습니다.
지금에 이르러서는 이미 지나간 일인데 어찌 일일이 추가하여 상을 주겠습니까? 만약 나라에서 묵은 빚을 갚는다 하더라도 그러나 이것은 불가한 것입니다. 근래 국가에서 연고가 많아서 무릇 큰일이 있으면 을에 은혜를 더하여 주므로 이 때문에 인심이 요행을 바라고 분경이 풍속을 이루는데 하물며 이제 이러한 명령이 큰일로 인한 것도 아니고 또 성성의 은혜가 아니라 아래 사람의 계책에서 나왔으니 어찌 비난하는 의논이 없겠습니까? 그러므로 신은 처음에 작품을 더하여 주라는 명령이 2조에 내렸다는 말을 듣고서 즉시 전의 명령을 거두시도록 바랐으나 신이 마침 병을 앓아서 날짜를 끌다가 지금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일이 마침내 실행되었으니 신은 부끄러운 마음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신이 비록 무상하나 대죄하여 법을 따르겠습니다. 만약 은총이 한갓 감격하고 기뻐하는 것만을 알고 시비를 돌아보지 않고 이를 함부로 받는다면 오로지 안으로 마음에 부끄럽고 밖으로는 정의에 더럽힐 뿐만 아니라 또한 조정의 관직작이 아깝고 대체가 가득합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내리신 명령을 빨리 거두어서 공기를 중하게 하신다면 신은 지극한 소원을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하니 의정부에 내려서 의논하게 하였다. 조충소위에는 섣부른 문장을 말한다. 금중은 대궐 아니고 분경은 엽관 운동이다. 단종실록권 단종 1년 4월 24일 신해 7번째 계사 유국국 중산 왕 상금 목의 사제인 도안이 와서 상무를 바쳤다. 그가 가지고 온 자문은 이러하였다. 복마령 등이 고의 한 것에 의거하면 조선국 인민이 그년에 바닷가를 행선하다가 태풍을 만나서 바다 위에서 표류하다가 일본 살마주 칠도스에 도착하였는데 배는 파손되고 사람들은 바다에 떠서 해안에 올랐으나 저들 본 섬사람들이 붙잡아서 노예로 삼아 부리었다 했는데 마침 본국의 순회 관선이 이를 보고 불쌍히 여기어서 스스로 노예 4사람을 환매하여 데려왔습니다. 이들을 조사해 보니 먼 나라 사람들이었으므로 이복과 양식을 주어 구휼한 외에 거기 생각하니 저희 나라는 선조왕 때부터 귀국과 서계를 통해 온 지 지금까지 여러 해이므로 본래 사람을 보내고자 하여 배를 마련하여 바꿔 보내려 하였으나 다만 바닷길에 익숙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마침 일본 화도의 주주가 예로 보내온 배가 있어서 그 배의 선두, 도원 등이 돌아가는 편에 부탁하여 붙여서 보냅니다. 복마령 정계 2명을 데려가니 번거롭지만 구량과 강력을 주어서 어버이에게 돌려주어 완치하게 하소서. 선두는 배의 우두머리가 강력은 옆에서 도와주는 인부이고 완치는 같이 살게 합니다. 단종실록 6권 단종 1년 4월 25일 임자 첫번째 기사 집이 하비지를 부르사 사장을 돌려주니 하비지가 아뢰기를 장명은 작은 일이 아닌데 신도 또한 보통 관원이 아니니 비록 성상께서 출사하라고 명하시더라도 직사에 나갈 수 없습니다. 만약 명령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어찌 5, 6일에 이르도록 아직도 사은하지 않고 이와 같이 번독하여 청하겠습니까? 신이 이미 3번 청하였으나 윤호를 얻지 못하였으니 원컨대 성상의 앞에 이르러 모조리 품은 생각을 진달한 다음에 스스로 처신할 것을 정하겠습니다. 하니 전지하기를 내가 이미 너의 뜻을 알고 있다. 또 이미 대신과 수기하였으니 혐의하지 말고 직사에 나아가라 하였다. 하위지가 다시 아뢰기를 무릇 공사에 잘못된 자는 비염하는데 이것은 신은 비염하는 것이 아니고 마땅히 받지 않아야 할 명을 받았기 때문에 감히 직사에 나가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비록 소원한 신하라도 진실로 품은 생각이 있으면 마땅히 아뢰지 아니할 수 없는데 신이 비록 무사하지만 외람되이 이목의 직임을 차지하고 있으니 한번 성상 앞에 이르러 품은 생각을 두루 알리려고 하는데도 할 수 없는 것입니까? 언간의 직책에 있는 자가 비록 군상의 과실을 간하더라도 진실로 3번 간해서 듣지 아니하면 즉 가버리는데 하물며 신의 장명의 일은 이번 3번 사면하기를 빌었으나 윤호를 잊지 못한 경우이겠습니까? 옛사람이 이르기를 임금을 섬기되 잣따르면 이것은 욕이 된다 하였으니 이제 다시 성충을 번거롭게 할 수 없으니 신은 반드시 친히 품은 생각을 진달하여 그 거취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제 정신의 청으로 인하여 특별히 중직대부를 더하여 주시니 중훈대부가 되지 않았다면 감당할 수 있으나 중직대부는 그 직임을 감당할 수가 없으니 진시로 중훈대부, 중직대부가 지비와 동일한 줄로 알 뿐인데 돌아보건대 대체 누가 되므로 배단이 작지 않을 것입니다. 대저 장명은 국가의 큰 공기인데 진시로 그 장명을 가볍게 한다면 이것은 그 나라를 가볍게 하는 것이요. 조정께서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 얻은 국가를 승상께서 진시로 가볍게 할 수 없으며 대신도 또한 이와 같이 가볍게 의논할 수 없습니다. 하니 전지하기를 나는 오늘 목구멍에 작은 통증이 있었어. 곧 경련을 정지하겠으므로 인견할 수가 없다. 그러나 내가 너의 뜻을 모조리 아니 다시 말할 것이 없다. 가서 너의 직사에 나아가라 하였다. 하위지가 아뢰기를 감히 직사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청컨대 사제에 돌아가서 승상의 옥체가 회복되기를 기다렸다가 친히 품은 생각을 아뢰겠습니다 하니 전지하기를 이 뜻을 정부 대신에게 알리겠다 하였다. 피혐은 혐의가 있을 때 자리를 피하는 것이고 무사는 현인을 담지 않음 자기를 낮추는 말이고 중직대부는 문관 정삼품풍계이고 중훈대부는 문관 종삼품풍계이다. 단중실록 6번 단중 1년 4월 26일 개축 첫 번째 기사. 사인 이예장이 당상의 인원을 가지고 아뢰기를 하위지가 전후에 아랜 바에 이미 품은 생각을 다 말하였으므로 비록 성상의 앞에 이르더라도 어찌 다시 말할 일이 있겠습니까? 성상께서 비록 인견하더라도 또한 다시 유시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만약 옹패하여 저지하고 억지하여 그로 하여금 상달하지 못하게 하였다면 즉 천히 아뢰고자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제 그 아랜 바를 모조리 모두 성상께서 들으셨고 가로막은 일도 있지 않은데 어찌 반드시 친히 진달하도록 한 다음이라야 품은 생각을 다 말하겠습니까? 더구나 성상께서 이미 친히 진술하도록 허락하지 않았는데도 억지로 인견을 요구하는 것이 어찌 어리에 합하겠습니까? 무릇 언관이 만약 품은 생각이 있다면 마땅히 공적으로 말하고 숨김이 없어야 하는데 어찌 반드시 친히 아련하고 비밀이 진달하고자 하겠습니까? 전날에 춘추관의 관리들에게 가져한 것도 또한 인하여 예로 끌어다 깨달을 수 없으나 하위저도 그때 참여하였습니다. 이제 수양대군이 사정을 품고서 개청한 것도 아니요 특별히 전례에 따랐을 뿐인데 하위지가 어찌 이와 같은 지경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이미 여러 대신에게 의논하여 여러 사람에게 은혜를 더하였는데 어찌 한 사람이 유자가 스스로 충직함을 자랑하는 것으로 인하여 성명을 갑자기 거둘 수 있겠습니까? 이제 하위지가 이미 짐으로 돌아가 명령을 기다리는데 그의 하는 바대로 맡겨두고 인견하지 마소서. 신등이 마땅히 천천히 의논하여 아뢰겠습니다 하였다. 그때 대신들이 모두 하위지의 강직하고 숨김이 없는 것을 꺼리하여 인견하지 말도록 하였다. 옹패 맞고 가리웁니다. 결국 이것들이 하위지하고 죽이는구나. 단정실록 6권 단정 1년 4월 26일 개축 두 번째 기사. 경상도 도관찰사 이승지에게 유시하기를 이제 도 순찰사 조순생이 돌아와서 말하기를 도내에 김해 창원 등의 연의 여러 고을이 지난해 흉년으로 인하여 백성들의 생활이 어렵다고 하는데 경은 어찌 치보하지 않는가? 마땅히 마음을 다하여 고황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굶주려 죽지 않도록 하라 하였다. 단정실록 6권 단정 1년 4월 27일 갑인 첫 번째 기사 햇놀이 하다. 단정실록 6권 단정 1년 4월 27일 갑인 두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토목의 영사를 정부에서 친히 감독하는 일에 불가함을 아뢰다. 대신의 직분은 도리를 논하고 나라를 경영하고 음양을 섭리하며 아래로 백관들을 통솔을 하지만 영세한 일에 이르러서는 모두 관습하더라도 또한 친히 감독함이 불가한데 더구나 금상께서 저기하여 친히 형사를 보지 않으니 일에 큰 것 작은 것 할 것 없이 모조리 정부에 자문함으로 그 직임이 지극히 중하니 토목의 역사는 공조에서 일을 맡아보고 성공감에 일을 맡아보니 대신이 친히 스스로 감독하여 맡아보는 것은 마땅치 않습니다. 창덕궁을 처음에는 수보한다고 말하였으나 지금 주춧돌 하나 기둥 하나도 고치지 아니한 것이 없으며 인정전에 이르러서는 완전하고 튼튼하여 옛날 그대로 있는 것이 가한데 모두 철가에 고쳤으니 이름은 수보한다고 하고 모조리 새로 짓습니다.
대저 60반패는 본래 수기하는 군주로서 병조의 일을 맡아보는데 지금 다 도청에 속하여서 병조에서 거출입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 진실로 미편합니다. 또 근래의 국가에서는 연고가 많아서 양릉의 역사가 서로 잇따랐는데 또 흥인문을 고쳐 지었고 이 역사가 겨우 끝나자 또 수문을 이어서 백성의 힘을 다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를 논박하는 인원이 없었어 이와 같은 지경에 이른 것은 정부에서 친히 스스로 감독하여 맡아보는 까닭입니다. 만약 성공감에서 오로지 맡아보고 공조에서 이를 주관하고 정부에서 총괄한다면 채통이 물론하지 아니하고 공력도 절도가 있을 것입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허리 위에 종기는 비록 보통 사람이라도 마땅히 삼가고 조심하여야 할 바인데 하물며 임금이겠습니까? 움직이는 것과 끈고기는 종기에 금기하는 것인데 전순이가 문종께서 종기가 난 초기에 사신의 접대와 관사 등 모든 여러가지 운동을 모두 해로움이 없다고 생각하고 이어서 구운 끈고기를 바치기에 이르려면서도 끓이지 않았습니다. 또 종기가 농하면 침으로 찌를 수 있으나 농하지 아니하면 침으로 찌를 수도 없는 것인데 전순이는 침으로 찌르자고 아뢰어서 끝내 대고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비록 의원을 업으로 하지 않는 자라 할지라도 방스를 펴서 보면 일목요연한 것인데 하물며 전순이는 의원으로서 어찌 이것을 알지 못하였어 모두 깨달아지 않았겠습니까? 이를 마땅히 극형에 처하여야 하는데 특별히 말감에 따라서 다만 전의감 청지기로 정하였다가 얼마 안 되어 내의원에 출사하도록 하니 심히 미편합니다 하였다. 섭리는 대신이 음양의 조화를 다 고르게 다스림이고 관습은 겸관이고 도청은 세종 때 의정 대신이 토목공사를 직접 맡아보기 위하여 설치한 임시관청이고 양릉은 세종의 영릉과 문종의 현릉, 관사는 임금이 신하들의 활 쏘는 것을 구경하고 상을 주던 일이다. 방서는 의서를 말한다. 단정실록 6권 단종 1년 4월 27일 갑인 세 번째 기사 승정원에서 정부에 의논하기를 문중조의 3년 안의 기월에는 육선을 드시지 않았던 것은 예문이 아닙니다. 지금 기월이 이미 가까웠으니 성상께서 만약 소선을 드시려고 하신다면 어떻게 이를 처리하여야 하겠습니까? 아니 사인나 옹서가 당상의 애논을 가지고 아뢰기를 기월에 소선하는 것은 본래 예문이 아닙니다. 문종께서 불사로 인하여 이를 시행하였으나 지금 불사를 일으키지 아니하며 예문이 없는 일을 하는 것은 불가한데 더구나 성상은 혈기가 왕성하지 아니하여 오랫동안 소선을 올리는 것은 마땅하지 아니합니다. 청근대 오는 5월 초 10일에 비로소 소선을 드소서 하였다. 임금이 전지하기를 지금은 질병이 없으니 반드시 어가할 것이 없다 하였다. 기월은 부모가 돌아간 달이다. 육수는 고기 반찬이고 소스는 나물 반찬이다. 단정실록 6권 단정 1년 4월 27일 갑인 네 번째 기사 전라도 충청도에서 군자청의 곡식을 지급하여 구황하게 하다. 정부에서 호조의 정문과 충청도 관찰사의 개봉과 전라도 관찰사의 관문에 의하여 아뢰기를 충청도 전라도가 지난해 실롱으로 인하여 백성들의 식량이 넉넉하지 못하니 청컨대 전라도 여러 고을의 군자청의 묵은 곡식 1만석과 묵은 교백 72석과 묵은 대맥 234석 충청도 여러 고을의 군자청의 묵은 곡식 1만석을 고루 지급하여 구황하고 가을새를 기다려서 쌀로서 계산하여 나누어 거두어 들이되 숫자를 기록하여 아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단정실록 6권 단정 1년 4월 27일 갑인 다섯 번째 기사 농사철에 비가 안 오니 죄수들 중 일부를 법왕하게 하다. 형조에 선지하기를 이제 농사철을 당하여 우택이 시기를 어기니 제옥이 있어서 화기를 손상하여 재앙을 불렀을까 염려된다. 상사 소불원 이외의 모든 잡범 중에서 유형 이하의 죄를 범한 죄수들은 아우러 모두 법왕하여 추국하라. 그 상사소불원 안에서 증좌와 사건에 연루되어 감옥에 갇혀 있는 자는 도형 이하를 아우러 보방하도록 하여 추국하라. 또 역으로 급히 보내 여러 도에 입문하라 하였다. 상사소불원은 보통의 사유에서 용서하여 주지 않는 불충불효에 관한 중죄를 말하고 보방은 보장하여 석방, 보석을 말하며 증좌는 증거인이다.
단정시록 6권 단정 1년 4월 27일 갑인 6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원래전의 한 조문에 무릇 중으로서 과부의 집에 출입하는 자는 여색을 범하는 것으로서 논하고 무릇 여성으로서 절에 올라가는 자는 절개를 잃은 것으로서 논한다 하였고 또 부녀로서 절에 올라가는 것을 금지하여 여러 번 교지를 내렸으나 경외의 관리들이 예사일로 오로지 검거하지 아니하니 심히 불편합니다. 이제부터 한결같이 위의 항목에 의거하여 수교한 것을 거듭 밝혀서 엄하게 금지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단정시록 6권 단정 1년 4월 27일 갑인 7번째 기사. 정자 양을 충청도 경력으로 삼았는데 김종수에게 하직 인사를 하니 김종수가 말하기를 안평대군이 나를 매우 지극히 사랑하여 나의 계획한 바를 모두 따른다. 이제 마포에 계신 것도 매우 좋은 방책인데 이것도 또한 내가 헌의한 것이다 했다. 이용이 마포에 있고 김종수가 밤을 틈타서 그 집 뒤의 서쪽 고개로 내왕하니 이용도 또한 밤을 틈타서 왕래하고 김승규, 원규도 밤마다 마포에 가서 자지 않는 적이 없었다. 단정시록 6권 단정 1년 4월 28일 을미호 첫번째 기사. 승정원의 쌀의기를 오늘은 환조의 기일입니다. 조정도에서 대수가 먼 분의 기일에 있었으니 육선을 드시는데 하물며 금상께서는 옥체를 회복하신 지 오래되지 아니하였으니 청컨대 육선을 드소사니 전지하기라. 내가 2월에 왕후의 기일에도 육선을 먹지 않았으니 지금도 또한 그와 같이 하겠다. 환주는 이승계의 아버지 이자춘을 말한다. 단정시록 6권 단정 1년 4월 28일 을미호 두번째 기사. 나홍수와 허후가 장덕궁 역사 수문 수리 등에 관하여 의논하다. 사인 나홍수가 당상의 의논을 가지고 아뢰기를 의정부에서 장덕궁의 역사를 맡아서 감독하는 것은 본래 궁궐이 중요하기 때문에 흥인문은 문종께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또한 이를 맡아보며 수문은 세종조에서 문의 모양을 그리어서 이를 고치려고 한 지 여러 해였는데 이제 모두 이미 짓기 시작하였으니 정지할 수가 없습니다. 방패 60은 도청의 소속이 아닌데 무릇 공작에는 도진무 1인, 진무 1인이 통솔하여 거느리고 역사에 나가나 일이 끝나면 즉시 본령에 돌려보내는 것이 예입니다. 이제 진무 2효석이 거느리고 역사시키니 도청에서 이를 맡아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고 우참찬 허후는 말하기를 의정부에서 창덕군의 역사를 맡아서 감독하는 것은 신은 처음부터 또한 불가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마땅히 헌부의 청에 따르소서 수문을 수리하여 고치는 일은 만약 공력이 많으면 또한 마땅히 우선 정지하소서. 방패 60의 이런 신이 문종조에 이미 진무가 정병 1000명을 거느리고 한 곳에 모이는 것이 마땅치 않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오로지 소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또한 이를 아뢰었는데 하물며 이제 추기가 더욱 엄미를 더할 때이겠습니까? 마땅히 법사의 법에 따르소서 하였다. 임금이 전지하기를 헌부의 말은 정부의 여러 사람의 의논에 따르라 하였다. 단정시록 6권 단정 1년 4월 28일 을미호 세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여조의 정문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이제 농사철을 당하여 우택의 시기를 어기니 청컨대 북교에서 우사하고 한강 양진 박연에 호랑이의 머리를 담그고 향과 충문을 여러 도에 내려서 사전에 신린 해, 악, 동과 명산 대천에 나아가서 기도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사전은 나라의 제사를 지내는 예전이다. 우사는 기우제를 말한다. 단정시록 6권 단정 1년 4월 28일 을미호 네번째 기사. 수양대군이 마포에 가니 이용과 윤초공이 한창 술에 취하였는데 윤초공은 숨고 나타나지 않았다. 단정시록 6권 단정 1년 4월 29일 병진 첫번째 기사. 강의전에 나아가 상식하였다. 단정시록 6권 단정 1년 5월 1일 성사 첫번째 기사. 임금이 친히 삭제를 경의전에 행하였다. 일본국 대마주 태수 종성직 축전주의 덩원 교례 상송포 일기 염진 관음사의 종수의 사인 등이 수반하여 진행하였다. 수반은 조회 때 반의를 따르는 것이다.
단정실록 6권 단종 1년 5월 1일 장사 두 번째 기사. 정부 대신의 일반 관사의 직무 겸직과 도청의 혁파 내의 전순위 취재에 관한 기관 등의 상소문. 대사원 기관 등이 상소하기를 신등이 삼가 관견 몇 가지 일을 가지고 우러러 예감을 더럽힙니다.